안녕하십니까. 아이디병원의 오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정의학 의사고요. 오늘은 이 영노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노화가 뭐냐? 노화를 이제 되돌리는 시기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화를 되돌린다. 그럼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몇 살로 돌려놓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아기가 되기는 싫은데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하면 300살까지 이제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영화가 있었죠. 이게 이제 태어날 때 80세 나이로 태어나서 점점 나이가 어려지는 그런 벤자민 버튼이라는 사람의 얘기죠. 중간에 나이가 비슷해지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지만 나이가 거꾸로 가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올 정도로 이제 나이를 젊어지게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노화 이론은 한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중에 아주 크게 이용되는 이론이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뭐 생쥐는 2년 살고 사람은 120년 정도 살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 유전 이론 말고 손상 이론이 있어요. 산화 손상 이론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가 손상을 당하면서 수명에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수명은 완전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와중에 이 커즈와일이라는 아주 괴짜 미래학자가 2032년부터 해마다 1년 이상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수명 탈출 속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Longevity Escape Velocity.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1년을 살았는데 1년보다 수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매년 쌓이면 내가 50년을 살아도 50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돼도 100년이 더 넘게 남아있어요. 그럼 나는 200년을 또 살잖아요. 근데 200년 살았더니 200년보다 또 시간이 남아있어. 계속 사는 거죠. 즉 이제 수명을 탈출한다. 더 이상 수명 제한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라고 이 기가 막힌 이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컴퓨터 프로덕트 사장을 했고 뭐 재미난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스캐너, 뭐 문자 인식기, 음성 합성기, 뭐 재미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드디어 이런 책들을 썼어요. 특이점이 온다. 이 특이점이 롱제비티, 벨로시티 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2032년에 온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책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가도 남는다. 수명이 제한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나노로봇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천천히 뒤에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유전으로 이 나이, 노화를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유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즉 나이는 정해져 있다. 유전자가 정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니다. 그 유전자가 변한다라는 이론이 후생 유전학입니다. 즉 유전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생 유전학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의 건강 수명을 측정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인자 때문에 나는 얼마까지 살 수 있고 너는 이러이러한 인자가 없으니까 더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수명 예측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즉 유전자는 유전자 자체보다 그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하느냐, 그 발현할 때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나 먹는 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할 것이다. 특히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변하지 않아도 유전자의 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도 생각도 대물림이 될 수 있다. 유전자에 박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환경 안에서 생명체가 겪은 경험이 유전된다라는 이야기고 이게 이제 이미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유전학적으로 변하느냐 그것이 이런 세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우선 DNA가 메칠레이션이 일어난다. 즉 메칠기가 붙어서 DNA 즉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를 한다는 거예요. 또 히스톤이라는 게 변하면서 유전자 발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RNA 중에 넌 코딩 RNA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자, DNA 메칠레이션, DNA의 변화가 오는 건데 이걸 후생 유전학적 변화라고 해요. 그 변화를 가지고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히스톤이라는 건데 지금 그림에 보이시죠? 저 히스톤이라는 게 동그란 겁니다. 이런 것들이 DNA를 계속 싸고 있어요. 패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펴면 DNA 길이가 무려 1.8m나 됩니다. 근데 우리는 DNA를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정도로 작잖아요. 이런 히스톤이 돌돌돌돌 패킹을 하고 있어서 DNA를 보호하고 손상을 막고 그래서 유전자 조절을 하고 복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히스톤의 변화가 생기면서 유전자가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넌 코딩 RNA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RNA 중에 마이크로 RNA, piRNA, 서큘러 RNA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성 유전학을 가지고 우리는 생체 시계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DNA에 변화가 생긴 것들을 측정해 가지고 이것들이 여러 개가 변했으면 네 나이가 원래 50살 주민등록 나이로 50살이지만 생체 시계 즉 변한 걸 보니까 너는 60살이야. 이렇게 내 생체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호바스라는 교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이런 것을 확인을 첫 번째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 한넘 시계라는 것도 생겼고 그 뒤로 또 그리메이지라는 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 때문에 DNA에 메칠레이션의 변화가 생기면서 너는 지금 사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아졌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또 변화를 확인할 수도 있게 됐고 이런 후성 유전학 생체 시계로 수명을 예측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칼로리를 줄이면 천천히 늙는다라는 것도 후성 유전자를 측정함으로써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네딘 페이스라는 후성 유전학 시계로 더니든 페이스라고 읽는데요. 이걸 가지고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늙느냐 천천히 늙느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 더네딘 페이스에 1.05 페이스가 나오면 다른 사람보다 매년 5%씩 가속해서 늙고 있는 것이고 0.95로 나오면 매년 5%씩 덜 늙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이걸 측정하면 내가 빨리 늙고 있는지 천천히 늙고 있는지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단을 먹으면 이런 더네딘 페이스를 가지고 아, 이 사람은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바스 시계나 그리메이지나 더네딘 페이스나 또는 호바스의 스킨 앤 블러드 이런 시계를 가지고 우리 몸을 측정하고 생체 시계를 확인하고 더 빨리 늙는지도 알아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계를 이걸 가지고 몇 살이세요 정도만 알면 뭐 하느냐. 이제 네가 정말 천천히 늙느냐 빨리 늙느냐까지도 알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지금 내 생체 나이 또 노화를 측정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에피제네틱 클락이라는 것을 종합검진센터에 가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 생체 나이를 알아내는 거죠. 카이라는 것도 있고 또 국립순천대 연구팀은 면역 노화를 측정해가지고 면역 세포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면역 시계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 생체 나이를 확인하니까 이제 나를
어떻게 하면 덜 늙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방법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노화를 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그램은 세포를 재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노화를 역전시킨다 이거죠. 생쥐를 회춘시켰어요. 세포를 재프로그래밍 했더니 수명이 연장되더라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결과 재프로그래밍 유전자를 세포 속에 넣었더니 생쥐 수명이 2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사람한테 실제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수명이 2배로 늘어나죠. 그러면 몇 살 살죠? 240살 산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이 세포 리프로그래밍, 재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은 이 일본의 야마나카 인자를 만들어낸 야마나카 교수가 이걸 만들어서 확인이 시작된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야마나카 인자를 이용해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것은 만능이잖아요. 그 세포는 내 몸에 들어와서 5만 가지 세포로 변할 수 있어요. 뇌세포, 눈세포, 귀세포, 뭐 뼈세포, 피부세포, 머리카락세포 모든 세포로 바뀔 수 있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피부세포를 가지고 뇌세포로 바꾸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는 그냥 내 세포를 젊은 세포로만 그냥 바꾸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방식의 재프로그래밍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야마나카 인자는 2006년에 야마나카 시냐 교수라고 일본의 교수가 발견을 했죠. 이 네 가지 특정 물질을 이것들을 성체세포, 일반 세포에다 집어넣었더니 세포가 초기 배아 상태, 즉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변한 거예요. 이제 만능세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뇌세포, 눈세포, 코세포, 귀세포 뭐 이런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돼서 이분이 노벨상을 받으셨잖아요. 그 인자도 이미 다 알려졌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한테 적용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하고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뭐냐. 우선 첫 번째는 완전한 역분화입니다. 그래서 만능 줄기세포로 바꾸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중간 단계 없이 다른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즉 내 피부세포를 떼서 신경세포로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또는 피부세포에서 눈세포로 가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직접 전환 방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제 막 시작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냥 피부세포인데 나이만 젊게 하는 거예요. 늙은 피부세포를 젊은 피부세포로, 늙은 뇌세포를 젊은 뇌세포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후성 유전자를 바꿔서 젊어지는 영노화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리프로그래밍이에요. 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 완전한 만능 줄기세포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바꾸거나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야마나카 인자의 힘이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해보면 우리 세포를 완전히 젊게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포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도 만능 줄기세포고 또 하나는 피부세포에서 신경세포나 피부세포에서 심장세포로 바꿀 수 있다. 또 하나는 노화된 세포를 젊고 기능이 회복된 세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고 실제 질병 치료와 노화 극복의 실용 단계로 진입 중입니다. 실험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영노화 비법입니다. 이게 세놀리틱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내 몸속에 좀비처럼 남아서 주변 세포까지 노화시키는 이 좀비 세포라는 게 우리 몸에 있어요. 이 좀비 세포를 선택적으로 좀비 세포만 없애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러분 좀비라는 거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아시죠? 이 좀비 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 남아있는 늙은 세포를 말하는데
원래 우리 몸의 세포는 늙으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피부에 계속해서 때가 나오는 것은 피부세포가 상피세포가 늙어서 죽어서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밖에서 묻은 여러 가지 물질들과 합쳐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죽어서 사라지고 새롭게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죽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세포들 주변에 계속 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가 좀비 세포라고 합니다. 이 좀비 세포들이 우리를 늙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비 세포를 제거를 했더니 인지 기능, 근육량이 개선되고 감염 시 회복 능력도 좋아진다는 점을 실험실적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비 세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좀비 세포를 골라 죽이는 신약 물질을 개발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들이 뭐냐? 자, 우선 먼저 좀비 세포가 위험한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면 좀비 세포는 여기 영어로 써 있죠. Senescence Associated Secretory Phenotype이라는 노화 관련 분비 표현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변 조직에 염증을 만들고 노화를 전염시키고 조직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비 세포가 남아 있으니까 이게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없어져 버리니까 전파도 안 시키고 노화를 안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세놀라이틱스를 제대로 하려면 건강한 세포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노화세포 스스로 사멸을 하는 것을 막지 못, 지금 막아서 사멸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세놀라이틱스가 만들어낸, 좀비 세포가 만들어낸 물질인데 그걸 해결을 해내서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좀비 세포는 없어졌잖아요. 자, 세놀리틱은 과연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을까? 늙은 쥐한테 투여를 했더니 자녀 수명이 36%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왜 어떻게 작동하느냐? 바로 세놀리틱 셀 안티 에이포틱 패스웨이라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좀비 세포가 지가 죽기 싫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방어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주면 지가 스스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는 방어막의 특정 스위치를 꺼버리는 약물 또는 그런 물질을 세놀리틱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백혈병 치료제인 다사티닙이라는 약이 노화세포의 생존 신호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거기다가 먹는 우리가 잘 아는 항산화 물질로 퀘르세틴, 피세틴 이런 것들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이 돼서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이 퀘르세틴, 피세틴이 함유된 여러 가지 항산화 약물들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엄청나게 나와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 늙고 싶다, 젊어지고 싶다는 우리의 욕구를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 세놀리틱스들은 퇴행성 관절염과 만성 콩팥 질환, 알츠하이머 치매의 인체 임상 시험이 시작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한테 임상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사라질 것이고 콩팥병을 이식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알츠하이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밀해야 돼요. 건강한 세포를 건드리지 않아야죠. 두 번째는 이 노화세포가 이로운 역할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제거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느냐를 정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의 테크닉을 보겠습니다. 나노로봇, 장기를 재생한다. 이런 일이 시작돼 있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노로봇. 야, 로봇이 내 몸속을 돌아다녀? 그럼 도대체 얼마나 거야? 사이즈가. 로봇이 돌아다녀? 기계로 만드는 로봇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기계로 만들지 않아요. 또 지금 말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10억 분의 1m 크기의 나노미터 사이즈의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졌고 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석 입자랑 근 입자가 뭉쳐서 나노 로봇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해결해낼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게 세포입니다. 이만한 게 세포예요. 나노 로봇이 어디 있습니까? 요 콩알만한 요게 나노 로봇이에요. 이 나노 로봇들이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 문제가 생긴 세포, 병든 세포, 염증 있는 세포를 부시거나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이 나노 로봇이 가서 깨부시면 염증을 금방 해결하잖아요. 그런 일들, 고치는 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장기를 재생하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로 그 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뭐 새로운 뇌세포나 이런 걸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제는 3D 바이오 프린팅을 합니다. 3D 프린터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권총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죠. 재료를 제대로 넣으면 우리 몸에 알맞는 생체 물질을 넣으면 3D 바이오 프린터가 사람의 장기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인간도 피콜로처럼 재생이 가능할까? 도룡뇽,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뱀, 꼬리 딱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가 금방 생기잖아요. 재생하는 거잖아요. 내 귀가 잘라졌다.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이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서 붙일 수 있다. 간이 망가졌다. 간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3D 프린터, 이게 이제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또 인도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를 해결하는 길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노화 유전자 또는 우리 몸에서 노화를 억제하는 유전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노화 유전자가 막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고 신문 뭐 방송 이런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 노화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일찍 죽느냐? 아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 그러면 노화 유전자가 있는 사람만 그럼 오래 사는,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잖아요. 유전자가 있어도 뭔가가 자꾸 자극을 주면 이 유전자가 변해서 내가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또는 장수 유전자가 있어도 일찍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후성 유전학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 몸속에 잠들어 있는 시르트윈을 깨워라. 시르트윈이 뭐냐 도대체? 시르트윈을 깨워라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NAD 플러스라는 거 하고 이 두 가지가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서트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장수 유전자의 대표입니다. 대표. 이 장수 유전자와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물질, 대사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NAD 플러스라는 거예요. 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 장수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물질이 내 몸에 많아지면 장수 유전자를 깨우고 내 몸이 에너지가 팡팡 나오게 되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이 NAD라는 것은 ATP가 원래 우리 몸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먹으면 그게 ATP로 바뀌고 탄수화물은 뭐 30몇 개의 ATP를 만들고 지방일몰은 뭐 몇 개를 만들고 단백질은 몇 개를 만들고 이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ATP에 2.5배 강력한 힘을 내는 것을 NAD라고 합니다. 이 NAD는 그래서 New ATP 더블 이렇게 불러요. 2.5배나 강력하죠. 자, 우선 썰트윈부터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썰트윈스, 시르트윈, 이거는 세포의 CEO라고 합니다. CEO. 7종류의 썰트윈이 있어요. 그중에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세포의 건강을 책임지는 총책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썰트윈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세포 건강이 계속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DNA가 고장나면 수리합니다. 또 내 몸의 에너지를 조절해요. 즉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내가 활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조절합니다. 또 염증을 억제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세포질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 세 군데에 다 시르트윈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핵 속에는 1, 6, 7번의 시르트윈이 들어있는데 SIRT1이라는 것은 시르트윈의 핵심 인자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자가 포식을 촉진해 늙은 세포를 죽게 만듭니다. 6은 장수 유전자의 대명사인데 DNA를 수리합니다. 또
텔로미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가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 텔로미어를 보호해요. 짧아지지 않게.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죠. 또 7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또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시르투인은 3, 4, 5 세 가지가 있는데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가 손상받지 않게, DNA가 손상받지 않게 하고 인슐린을 분비하고 지방 대사를 조절해주고 단백질 대사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또 세포 질에 있는 이 시르투인은 SIRT2라고 하는데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합니다. 즉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바로 확인해낼 수 있는, 그래서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니까 우리가 죽는 거랑 연관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시르투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르투인은 어떤 때 활성화되느냐? 특정한 위기 상황에서 활성화가 되더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위기 상황은 뭐냐? 우리가 굉장히 막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더라. 그게 아니라 기분 좋은 자극이 오면 활성화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 좋은 자극이 뭔지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소식, 단식을 하면 시르투인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으면 더 장수 유전자가 깨워져서 장수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운동을 해도 시르투인이 활성화되고 저온에 노출됐더니 조금 추워졌더니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아이스베스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 요새 많이 따라해요. 찬물에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5분 동안 목욕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좋은 것들을 먹었더니 도움되더라. 그중에 레스베라트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도움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래 살고 싶으니까요. 자, 단식과 소식을 했더니 서트1이 활성화되면서 세포 내 쓰레기를 막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인슐린 감수성을 좋아지게 해서 당뇨병 같은 것이 안 생기게 하고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를 잘 만들게 하더라. 단식을 하니까.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NAD 플러스라는 겁니다. 이건 니코티나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라는 물질인데 세포 에너지 대사에서 조효소로 작용을 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효소로 작용을 해요. 근데 이 NAD 플러스는 NAD 플러스와 NADH 두 개로 존재를 해요. 우리 몸에는. 이것은 시르투인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시르투인은 이 NAD 플러스에 의해서 활성화가 돼요. 근데 NAD 플러스는 나이 들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5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정도로 줄어요. 그러면 NAD 플러스를 보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충하는 방법, 그런 게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NAD 플러스는 세포막을 직접 통과를 못해요. 분자가 커서. 그래서 이 NR이나 NMN이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티나마이드 리보사이드 또는 니코티나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걸로 이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 NAD 플러스를 주사 물질로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이용할지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자, 또 다른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영노화가 가능하다, 젊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중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 질병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확인이 됐으면 그 질병 유전자를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질병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질병에서 드디어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유전자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해결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요즘 보면 그런 약제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한 번에 5억 한다. 뭐 이런 약제 있잖아요. 정말 희귀하게 생기는 병인데 질병 유전자 때문에 생겼다. 근데 그 유전자를 제거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게 조금 굉장히 핫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뇌 기계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또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트랜센던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트랜센던스? 이게 뭐죠? 어떤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연구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연구자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컴퓨터로 집어넣고 나서 생기는 일들을 영화화한 거예요.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뇌와 기계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뇌 기능이 회복시킬 수 있더라 이거예요. 뇌 기능을. 왜? 왜냐하면 늙으면 신경세포끼리 연결이 돼서 신호가 팍팍팍 전달되는 게 느려지는데 여기에 기계가 딱 들어가서 얘를 거치지 않고 신호를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신호 전달을 확 빠르게 해줄 수 있다. 즉 물리적인 우회가 가능하고 또 하나는 운동신경들도 서로 연결이 돼야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걸어 다니고 팔을 쓰고 하는 것은 뇌에서 명령하자마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을 로봇팔 또는 외골격을 제어하는 신경을 연결해서 브레인이 직접 근육과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머신이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능력을 복원해서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팔을 못 쓰는 사람이 팔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죠. 거기다가 감각의 피드백을 합니다. 시각, 촉각, 청각, 눈 안 보이던 사람도 드디어는 기기로 눈 안쪽에 망막에 칩을 심어서 빛을 받아서 보이는 것을 드디어는 알아차릴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스마트 안경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발명이 됐습니다. 지금 정말 괴로우신 분들,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지금 그렇게 상실되신 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기본 단계지만 점점점 더 발전하겠죠. 계속 발전할 겁니다. 자, 디지털 회춘을 한다. 이게 뭡니까? 치매라는 것은 기억돼 있는 것을 다시 꺼내오는데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기억을 꺼내오지를 못하니까 이 기억을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랑 옛날에 알던 사람인데 너 누구야? 밥을 먹었는데 나 밥 안 먹었잖아. 이게 치매 아닙니까? 기억력, 인지 능력을 보조해주는 일이 생기게 됐다 이거예요. 칩을 삽입해서 해마라고 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복제해서 이 칩으로 해마 대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을 그대로 꺼내올 수 있으니까 치매라고 할 수 없죠. 이제 칩이 해마를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걱정할 일이 없죠. 치매를 뭐에 걱정합니까? 이제 칩을 심으면 내 기억을 그대로 칩으로 가져와서 칩이 이제 다 연결을 해준다는데 또 뇌의 특정 부위에 정밀한 전기 자극을 했더니 노화로 인해서 굳어져서 일을 잘 못하는 뇌가 다시 부들부들해지면서 활성화되더라. 즉 젊은 상태의 학습 능력을 회복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 지금 하시려고 나이 들어갖고 해보려면 막 잘 안 되잖아요. 안 외워지고 일본어도 안 외워져. 아씨 하다 그만두고 막 뭐 일본말 이렇게 글자로 써 있는 거 막 외우다가 아우 이거 다 외웠었는데 또 생각 안 나고 이러잖아요. 그걸 젊은 상태의 학습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브레인과 머신을 연결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제는 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해서 젊은 세포로 바꿀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 몸에 센서를 붙여서 센스를 더 확인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눈도 잘 보이게 해줄 수 있고 귀도 잘 들리게 해줄 수 있고 귀세포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일도 생기고 나노로봇이 내 몸에 들어가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곳을 고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죽을 일이 없겠죠. 병이 걸려도 나노로봇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치매가 와서 잘 안 되면 칩을 심어서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근육이 빠져가지고 힘을 못 쓰면 거기에 머신이 가서 그 힘을 다 쓰게 만들고 죽을 일이 없죠. 이렇게 되면 이게 완벽하게 다 사람한테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뇌를 홀 브레인 에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이게 뭐냐면 뇌의 신경 연결망 지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커넥톰이라는 것으로 보존을 해서 디지털로 저장하는 겁니다. 즉 내 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기 신호를 그대로 컴퓨터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기계에다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 신체와 내 뇌의 기계 신체와 나의 사람 뇌의 완전한 통합이 일어나면서 사이버네틱스적으로 영노화 젊어질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아바타 보셨죠? 아바타에 내 아바타가 나가서 싸움도 하고 사랑도 하잖아요. 나는 그냥 있고 내 몸은 여기 있는데 기계 안에 들어갔더니 아바타가 만들어지면서 아바타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동사무소 가서 뭐 인감증명 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바타가 가서 떼오고 여러분이 부산까지 가야 할 일, 대구까지 가야 할 일, 전주 가야 할 일, 광주 가야 할 일을 아바타가 가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걸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뉴럴 링크라는 걸 시작한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뇌와 AI 연결용 신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머리에 꽂았죠. 그래서 1024개의 전극을 뇌에 이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신마비, 사지마비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생각만으로 디지털 기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이러면서 신체적인 자유가 이제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다. 더더욱이 이상이 생기면 즉시 전자약을 이용해서 교정할 수 있다. 이게 뉴럴링크의 핵심 칩입니다. 요만해요. 이거를 여러분의 브레인에 꽂습니다. 이 기계에 앉아서 이 기계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뇌에 이렇게 꽂는데 이 스레드가 알아서 혈관을 다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전혀 손상 주지 않고 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냥 알아서 눈으로 생각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뉴럴링크 뇌 칩을 이식할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희망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오픈 AI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뉴럴링크도 추격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트랜센던스, 초월이라는 영화입니다. 천재 과학자가 자신의 뇌를 슈퍼컴에 업로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이 컴퓨터가 나 대신 일을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이 아바타. 여러분, 이 참 제임스 카메론의 기가 막힌 영화죠. 내 몸이 아닌 아바타가 가서 여러 가지 정말 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1편, 2편, 3편이 지금 개봉돼 있죠. 앞으로도 4편, 5편도 계속 나온답니다. 보세요. 이 아바타가 이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의 캐릭터도 한번 아바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바타가 진실로 만들어질 날이 온다 이겁니다. 이 대홍수라는 우리나라 영화 얼마 전에 나온 거죠. 이 아이가 사실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낸 아이였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기술이 이용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영화들 왜 나와요? 바로 저런 기술들이 시행되고 있고 실험되고 있고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얘기한 나이가 1년 지났더니 1년 넘게 남았더라.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내가 50년 살았더니 50년보다 더 남았더라.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얼굴이 늙었네. 아이고 고쳐야죠. 간이 늙었네. 일을 못하네. 바꿔야죠. 귀가 안 들리네. 잘 들리게 고쳐야죠. 안 보이네. 아이고 가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드디어 여러분은
늙지 않는 또는 젊어지는 시대에 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몸에 적용될 날이 머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라도 세계도 연금도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300살을 살면 지금 연금 제도로 300년 돈을 줄 겁니까? 이거 모든 나라나 경제나 또는 세계를 움직이는 앞에 있는 선구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는 정책을 슬슬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 이 영노화라는 기법들이 다 적용이 되면 우리는 300살을 넘게 살 수 있고 또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수명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질병은 나노로봇이나 또는 세놀리틱스 같은 약물과 기기로 인해서 완전히 극복될 가능성이 있고 브레인과 컴퓨터, 머신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는 신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칩을 이용해서 기억, 내가 가졌던 모든 기억을 저장해서 또 다른 기계에 이식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나와 똑같은 아바타가 돌아다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오늘 재미나게 잘 들으셨습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 조금 더 쉽게 한 부분 한 부분씩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질문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우선 EKFYOP라는 분이 메폴민이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여러 번 봤는데 이런 약물 이용한 노화 방지는 연구가 많이 진행된 상태일까요? 진행이 지금도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쪽에 효과가 있다 저런 쪽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메폴민을 먹어서 더 해롭다라는 내용이 없다면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밑에 평소처럼 그대로 영노화 치료를 하면 수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한 기간만 늘어나는 건가요? 수명 자체가 늘어난다니까요.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건강한 수명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20살에 돌아가시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런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시도되고 여러분한테 적용될 때까지 잘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몸을 잘 만드셔야죠. 그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디스크나 관절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안 아프고 오래 살 수 있나요? 이미 허리 안 좋은 사람도. 지금 허리 아픈 걸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기는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근데 기다리셔야 돼요. 그 대신 지금 아픈 사람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기법들을 이용해서 안 아파지게 하고 계셔야죠. 그건 다른 사람이 못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의료 기술, 의사 선생님, 병원 여기를 이용해서 안 아프게 지내셔야죠. 자, 소식하는 95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NAD 플러스와 NMN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NMN은 복용 중입니다. 물론 NMN을 복용하고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NAD 플러스라는 것을 굉장히 제가 소개를 오늘 많이 해드렸지만 NMN 지금 먹고 있는 양 자체가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양이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 뒷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 먹고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아직도 아프고 나는 왜 아직도 늙고 있나요? 그런 소리는 아직은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복에서 더 나가서 강화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소머즈기처럼 엄청 잘 듣는다고. 왜 안 되겠습니까? 못 듣는 걸 듣게 해준다는 것은 듣고 있는 사람은 더 잘 듣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 대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소모즈가 돼서 소모즈 귀로 다 들으면 다른 사람의 비밀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몸에 적용되더라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를 또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밑에 희망적인데 언제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잘 모르죠. 하지만 32년부터 일단 수명이 늘어난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부터 내 몸을 건강하게, 그 시간까지 그런 일들, 그런 기술들이 내 몸에 적용될 때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있어야죠.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엄청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고통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고통이 다 사라지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통, 통증이라는 것은 내가 위험하다는 것을 나한테 경고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가다가 발이 툭 걸려서 아파. 이거에 내가 만약에 이 정도로 걸리지 않았으면 더 크게 걸려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경고하는 의미가 있어서 고통이 다 사라지면 또 우리 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빡 치웠는데 고통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덜 아프고 사는 거, 그리고 죽을 만큼 아프지 않고 사는 거, 이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시간 여러 가지 내용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많은 분들한테 확산이 되고 또 알려져서 모든 우리나라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용하고 또 기다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